하나의 소설, 노벨상 수상의 명함 제1편. 하나의 질문. 오늘날 노벨상은 얼마나 타락했는가? 역사소설은 지난날의 사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꾸민 문학 작품이다. 따라서 역사소설을 쓰면서 잘못된 내용을 소재로 하거나 내용을 변조해서 쓴다면 그것은 문학이 될 수 없고 역사 조작이고 역사 왜곡이며 곧 죄를 범하는 일이다. 5.18 사태는 남북 간의 생과 사를 놓고 다투었던 제2의 6.25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함부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진은 최소원 씨, 전 최순실 씨의 딸이며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이며, 오른쪽은 노벨 문학상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초상화입니다.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주장입니다. 역사 위에 노벨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로 받은 노벨상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한강의 소설 문학상을 옹호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좌파를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바로 그들이 내로남불과 오락가락하는 잣대 때문이다. 좌파 같은 인간이 되길 싫음으로 나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무슨 상을 받든 왜곡은 왜곡이다. 여전히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 명단 밝히라고 하면 죽일 사람이 되는 나라가 정상이 맞느냐? 한강,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한 작가, 여류 소설가 김균하 씨의 주장입니다. 김 작가는 한강이 국가 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가에게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은 축하는 강령 국민이 대노할 일이라고 지적을 했다. 제주 4.3 사건도 남로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을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라며 5.18과 4.3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한 작가들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 땅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비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 작품을 쓰지 않으면 문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오도된 사상적 우월감의 폐단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정치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글을 써 문단에서 일찍이 외면당해 외톨이로 견뎌온 처지다. 노벨 문학상의 현 주소.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주켜 세웠다. 이러하듯 역사 조작을 문학으로 포장하는 일, 이것이 노벨상이 보여주는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런 말기 현상을 넘어 오늘날의 노벨 문학상의 현주소는
2018년 스웨덴 노벨 문학상 할리먼 성폭행 사건, 재정 전용 비리, 수상자 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결국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취소, 종신직 회원들 사임, 2019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인구를 학살한 세르비아 공산 독재자 밀로세비치 공개 옹호 작가와 노골적 폴란드 좌익 페미니스트 여류 작가가 노벨상 공동 수여 등으로 폴란드 우파 유럽 지역에서 노벨 문학상 폐지 서명 운동 등 강력한 반발에 봉착했으며, 특히 2015년 이래 좌파 정권이 집권한 스웨덴은 이민자 무슬림이 천국이 되어 유럽 최악 범죄율을 기록한 국가가 된 상태다. 한강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선전, 즉 프로파간다라 판단하여 경계함이 요망된다 하겠다. 이러한 노벨상위원회를 우리나라 모 일간지는 노벨위원회가 이제 우리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법하다라고 호평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화석이 됐으며 나라와 공동체 개개인의 행복과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호평했다. 이러하듯 막다른 골목길에 처한 노벨위원회를 축켜 세우며 우리나라 보수는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갈파한 모 일간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단군 이래의 국가 융성 현황을 아는가 모르는가 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노벨상은 변태 음란상이라는 추문이 뒤따른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항의를 해서 검수로 지정하게 만들었겠는가. 법무는 여기 여러분들 앞에 차마 내세울 수 없어서 생략한다. 형부와 처제가 벌이는 불륜의 현장을 묘사한 것, 이것이 노벨상이란다. 노벨위는 이 표현을 역사적 상흔에 맞서는 작가의 시적 산문이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잘 드러냈다며 상을 준 것이다. 위에 소개한 키워드만 보더라도 작가의 얼굴조차 꿈에 볼까 두려울 만큼 변태 엽기의 표현이다. 변태, 불륜, 난잡, 저질, 엽기, 이상 더 추한 글이 그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이토록 추하고 저질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말이 곧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TV에 수상자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 가장 악랄한 고문이다. 노벨은 매수되었나 미쳤나? 노벨 문학상은 원래 어떤 작가에게 주어져야 하는 상일까? 듣기로는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인류의 이상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각고의 급기로 환경적 역곡을 극복해가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신금을 울리는 시적 표현으로 아름답고 고매하게 묘사해서 인류의 등불이 될 글을 쓰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국의 글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불륜의 과정을 남다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더럽고 쌍스러운 언어로 난잡하게 표현했다.
노벨은 그 유명세를 한국 비하의 나쁜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글에 미쳐 날뛰는 남녀 인간들은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맞는 말, 김대중이 김정일을 팔아 노벨상을 받았듯이 한강은 공수부대를 악마로 모략해서 상을 받은 것. 이러하듯 작가 한강의 소설은 논픽션의 탈을 쓴 북한이 5.18 난동을 호도하려는 정치 선전물. 전말이 이러하니 공수부대를 모략한 업보는 언제인가 통일의 그날이 오면 호남의 벌판과 그곳에 사는 죄 없는 후손들에게 골고루 임할 것이로다. 감사합니다. 이 글 맞춰버리니? 박수, 박수. 제 2편.